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공의와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대화를 제의했지만 의료계 내부 의견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부의 유화적인 손짓에도 정작 전공의들은요 여전히 대화 여부에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내부에서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봐야 하는 거지 그냥 저희 느끼기에는 그냥 침묵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정부의 상대방이 누군지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협이 전공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거나 뭐 명령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공의 협의회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한 상태잖아요. 사직했는데 그러한 그 전공의들이 협의회 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공의 협의회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굳이 따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부터 그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전공의들의 입장을 한 대로 모으는 것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공의들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전공의들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공의들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의협과 교수단체 등은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보라라고 호소한 의과대학 교수. 내부 반발에 교수단체 홍보위원장직 사퇴하는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의협이나 의대 교수협의 또 전공의들의 생각이 각각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는 4월 1일 날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대 정원 규모의 축소 등 대화의 전향적인 의지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뭐 실제 그 담화의 대부분을 2,000명 정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호소하는데 이 입장을 밝히셨고 네. 실제 전향적인 입장이 들어가긴 했는데 정말 그게 진정으로 이 전공의들과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해석들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는 과정에서 대화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자칫 전공의들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들러리에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이 부분에 한 반발 때문에 전의기업 홍보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일단 이 전공의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어제부터요 보건소 등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일단 비대면 진료 허용하면 경증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수월하고 편안해질 상황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증 환자도 그렇지만 특히 만성 질환 환자들한테 아주 그렇겠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법 보면요. 33조 1항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외는 뭐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은 비대면 진료도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게 비대면 진료인데 지금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황은 그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라고 하는 게 뭐 상담, 진료, 처방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만성 질환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처방이 없으면 약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그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게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서 법원이 의대 교수들이 낸 소송에 이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도 각하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법의 기본 판례에 좀 충실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소송은 원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처분의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라고 봤고요. 그러면 의대 교수들이나 의대생들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의대 교수나 학생들은 사실상 이 간접적 이익, 네. 경제적 이익이 있을 뿐이지 법령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봐서 각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시 항고에 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뭐 좀 전에 조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행정소송에 그 적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행정소송이 성립되려면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대 정원이 증가하는 게 누구에게 법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가 되는가? 교수한테 그 침해가 됩니까? 아니면 의사한테 침해가 됩니까? 의대생한테 침해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뭐 수험생이 침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의사가 되고 싶은 수험생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즉시항고를 하든 재항고를 하든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제는 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 법적으로 풀려고 하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뭐 의사하고 정부하고 둘만의 싸움이다라고 그러면은 뭐 아무나 이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러한 행동을 벌이는 것이 어떠한 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정 갈등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입니다. 전국에서 벚꽃축제 열리고 있는데 바가지 요금 논란 계속해서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몇 분이 이제 SNS에 올리니까 나도 네.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맞아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 축제라는 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한시적 기간 내에 그 영업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 최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좀 나쁜 상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행정 지도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는데도 자꾸 벌어지니까요. 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 뭐 이 정도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